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가장 핫한 코너 육회 상쾌 통쾌한 정치 해설 서종국의 법대로 12월 28일 인사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지금 하루하루가 정말 긴박감의 연속입니다. 어제만 해도 갑자기 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탄핵을 했어요. 이재명이 탄핵을 해서 권한 대행 체제가 들었었고, 또 그 부분도 있지만 저는 어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이 요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심리에 이제 적극적으로 아마 참여를 해서 그러니까는 수사와 지금 헌재 심리를 좀 분리하는 그 전략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일단은 헌재에 집중적으로 심리에 임하는 그렇게 결정하게 되는 무슨 이유가 있겠죠. 지금은 대통령의 변호인단 전략은 예. 수사는 최대한 미룬다. 수사는 그렇죠. 수사를 피하는 것은 아니고. 예. 왜냐하면 두 개 같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지만 공수처 수사는 게 불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수사 자체가 공수처에서 하는 게 내란죄가 수사 대상이 수사를 할 수 없는 거죠, 공수처가. 그렇죠. 예. 그때 제가 공수처 출범할 때 중앙일보의 위원이었는데, 예. 그때 법무 담당에 중앙일보에서 특집으로 분야별로 할 때인데, 공수처인데 공청회나 제가 여러 번 참여를 했어요. 신문에 칼도 쓰고, 그때 공무원의 직무 범죄 중에 어디까지 열지 이게 제일 중요한 쟁점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헌법에도 내란 외환죄가 있잖아요. 있죠. 그 정도로 이게 중요한 범죄인데 이걸 넣을까 말까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넣자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그는 공처가 취지에 안 맞다. 공처라는 건 이게 부패를 수사하니까. 그렇죠. 따라서 이제 기본적으로 뇌물 정도로 줄이 된다. 이런 게 있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원래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이렇게 되죠. 그렇죠. 비리. 그러니까 이제 직권 남용도 빼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업무 과화가 된다. 근데 직권 남용은 돈 받는 거하고 연결되니까. 따라서 이게 그때 내란 외환은 게 엄청난 조직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죠. 공처가 취지 안 맞다. 이래 빼고요. 그다음에 원래는 부패 뇌물이었는데 직권 남용을 넣은 거예요. 근데 이번에 공처는 직권 남용이 일부 있을 수 있으니 내란까지 수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은 직권 남용은 또 소추 특권이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직권 남용도 수사하면 안 돼,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으니까. 내란죄는 불소추 특권이 없지만 직권 남용은 불소추 특권이 있으니까. 따라서 이게 과연 이게 내란을 수사할 수 있는 이게 확실한 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응할 수 없다. 이게 가장 주된 이유예요. 공수처에 대해서는. 제대로 하려면 이게 원래는 경찰이 기초조사하고 그다음에 검찰로 이첩했을 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도 수사 개시는 못하고 경찰의 수사에서 이첩했을 때 이제 할 수 있고 공소만 제기하는 거죠. 공소만 제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적법한 수사인데 지금 이제 불법 수사가 되니까 수사에 대해서는 이제 응할 수 없다는 거고 그다음에 헌재는 이제 응해야 되니까 그래서 분리해서 그리고 헌재에서 이게 내란이 아니냐 이거는 이제 헌재에서 판단이 맞아요. 그렇죠. 최고의 헌법재판기관이니까. 그래서 이제 먼저 헌재에 집중하자. 수사는 이게 좀 미루고 이렇게 지금 전략이죠. 그러면은 일단 지금 6인 체제. 6인 체제는 지금 그대로 지금 헌재에서도 6인 체제로 심의는 하겠다. 일단 심의를 시작하겠다고 하고, 근데 거기서 결정을 할지는 아직 결론을 못 내린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6인 체제에서 들어가는 게 맞죠. 3명을 새로 지금 민주당은 그 3명을 새로 넣어서 헌재 결정을 빨리빨리 내리고 또 거기다가 어떤 탄핵 파면까지 시켜서 조기 대선을 유도를 하려고 계속 하고 있는데 당분간 6인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제가 이제 그렇죠. 방송에서 민주당 패널한데 너 나중에 옛날에 노무현 탄핵 때 고건 대행이 3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되겠냐 했더니 그건 안 된대. 왜? 노무현은 억울한 탄핵당해서 곧 컴백할 거니까. 근데 법 논리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똑같죠. 윤석열 대통령도 곧 아마 기각돼서 컴백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노무현은 민주당 편 노무현은 안 된대, 대행이 임명하면. 근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될 게 확실하니까 된다는 거야. 이게 무슨 논리냐고. 이건 법 논리가 아니고 어거지 정치 논리죠. 어거지죠. 근데 제가 헌법책에 허영, 그다음에 권영성, 김철수 이분이 세 분이 우리나라 태도예요. 서울법대 교수가 김철수, 권영성이고 그다음에 연세대학교 옛날에 지금 경희대 석좌 교수 허영 교수 있잖아요. 이분 책을 다 보면요. 권한 대응은 이제 현상 유지 외에 적극 인사이동이
조치가 안 된다. 따라서 이제 그 김철수 교수, 허영 교수는 아예 안 된다는 거고 권영성 교수는 나누어 가지고 거리가 돼가 끝났을 때는 이게 임명할 수 있고 옛날 황교안 대행 때처럼.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직무정지 재판 중일 때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세 분의 견해 어디 의하더라도 단순하게 권한대행이 있고 대통령이 지금 곧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게 적극적으로 3명을 임명해버리면 네. 말이 안 되죠. 따라서 이게 저는 뭐 이번에 결정이 과거에 황교안 대표 때 설례 때도 맞고 그다음에 그 법례도 맞고 따라서 이제 그 한덕수 대행이 네. 또 87년 이후에 네. 한 번도 그 일방적으로 국회가 추천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예. 항상 합의했잖아. 예. 근데 민주당이 또 거짓말 치는 게 뭐 합의가 우리가 2명, 저 1명 이라잖아. 예. 근데 그때는 헌법재판 소장 있잖아요. 네. 소장이 대통령이 임명하거든요. 네. 국회 통과해야 되건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소장은. 근데 소장 임명 동의에 협조해주는 조건으로 억지로 우겨서 한석을 양보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소장 안 해주잖아요. 추경호 때. 예, 좀 소장 안 해주잖아요. 예. 그럼 그 합의는 이미 깨진 거예요. 그렇죠. 저는 원점에서부터 과거의 설례에 따라 한 명 하고 한 명은 뭐 이게 합의하든지 아니면 이게 각 한 명씩만 먼저 하자 이거야. 그럼 8명 차잖아. 그렇죠.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 되네. 예. 그럼 8명 되잖아요. 예. 이렇게 정치로 풀어야 되는데 이 이제 그 협의를 해오라 했더니 탄핵해 버린 거죠. 아, 그렇네. 그게 정말 그 이재명이 이렇게 뭐 전국의 혼란을 우려하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었다면은 그러니까는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좀 먼저 합의를 하라고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좀 협상을 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석이라도 이게 우리 그렇지. 각각 한 명씩 먼저 하자. 예. 그리고 한 명은 이게 추후 협의하자. 이러면 정치 되잖아. 예. 근데 자기들 마음대로 두 그러네. 명 더군다나 이게 마흔여하고요. 정계선 네. 이분들에게 그 결격자예요. 아, 이번에 그 민주당 추천목 2명. 예. 그렇죠. 마흔여건 이제 그 판사 시절에도 대법원 판결까지 부정했잖아요. 예. 그다음에 정계선의 남편이요. 황필규인데 예. 이분이 김희수로 포함해 있어요. 김희수가 지금 이게 탄핵 소추인단 대표거든요. 예. 그렇죠. 이해 충돌이 있어요. 예. 따라서는 대통령의 그 임명권이 완전히 형식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이게 대법원장이 추천하거나 국회 3명 뽑아도 예. 아예 명백한 결격 사유나 이게 있으면요 예. 임명 안 할 수도 있는데 저는 2명도 이게 부적격자로 봐요. 아, 2명도 부적격이다. 아, 그럼 일단 뭐 6인 체제로 당분간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 이제 뭐 계속 최상목 장관이나 예. 아무도 이게 임명 안 할 거예요. 뭐 최상목 장관이 협박에 굴해가지고 3명 임명할까요? 아, 최상목 저는 안 한다 봐요. 벌써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최상목 대행이 권한 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그럼 임명을 못 하는 거죠. 권한 대행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예. 거기다가 이게 그 한덕수 탄핵은 예.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이었잖아. 예.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 그렇죠. 따라서 그 임명 저는 안 할 걸로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계속 탄핵한 데에서 3명 임명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게 자기들은 아, 그렇지. 탄핵한다고 임명되는 건 아니지. 아니죠. 자기들에게 방법은 권한대행 심판해야 될 거예요. 아, 거기서 오히려 권한쟁의 심판을. 민주당이 민주당이. 오늘 박주민이도 그 방송 나와서 예. 그런데 그 민주당도 이렇게 권한대행 심판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뭐 임명할지 안 할지 아니, 권한쟁의 심판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최상목이 임명을 안 하고 있는데 예. 권한쟁의 심판을 해서 임명을 강제로 하게 만드나요, 그러면? 그 임명 권한이 뭐 있냐 없냐 가지고 서로 이게 권한으로 다툴지 그것도 이게 방식도 좀 애매하긴 해요. 애매하죠. 강제로 시키는 강제로 게 시킬 수가 없잖아.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특검도 그래요. 상설 특검이 그렇잖아요. 강제시킬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개별 특검은요. 예. 3일 내에 뭐 안 하면 예. 연장자가 하거든요. 연장자가 나이 많은 사람이 해. 그러니까 민주당 1명, 조국당 1명이 예. 추천해가지고 대통령이 임명 안 하면은 3일 후에 연장자 나이 많은 사람은 무조건 하도록 그 특별법 만들어 버렸잖아. 그러니까 근데 연장자가 상습특검은 하든 그렇게 못 하잖아. 뭐 이게 제비뽑기를 하든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권한대행 심판한데 예. 근데 어떤 방법으로 누구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죠. 적극적인 권한 심판 임명을 해라 이거는 예.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게 그 아마 이게 초유일이다 보니까 헌법학자들도 이 부분은 이게 권한대행 심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이게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없고 전부 말하는 게 여야가 타협해야지. 타협해야지 이러더라고. 그럼 이게 답답하면 민주당이 양보하든지 한 명씩 먼저 하든지. 아, 그렇죠. 그 한 명씩 먼저 하는 그게 방법이네. 예. 지금 보니까는. 아,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무조건 이제 이재명은 빨리 탄핵 그 심리를 빨리 해야 되고 빨리 끝내고 그 파면을 해야 되니까 지금 계속 밀어붙이면서 정말 그 무리수를 쓰고 있는 거죠. 계속 그렇죠. 대행하는 것인데. 그럼 6인 체제로 가면 기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 같은데 제가 봐도 6인이 심리에서 6인이 그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결국은 마지막에는.
제가 근데 그 헌법 교수하고 예. 현재 재판관 아닌데 근무하는 공무원이 있어요. 아, 예, 예. 자기들이 요게요. 6인 체제잖아. 지금 아직 결론을 못 내렸잖아요. 예, 예. 만약에 뭐 6명이 지금 우리 기각을 하자, 인용하자 합의가 돼 있으면 예. 할 수 있다고 아마 할 텐데 예, 이 예. 합의가 마지막에 이루어지잖아. 아, 그렇지. 예, 그러니까 예. 6명이 선고할 수 있다고 미리 발표해 버리면 나중에 정영식 재판관 혼자만 반대해도 네. 5대1이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겁이 나서 이게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6명의 의사를 지금 알 수 있으면 뭐 6명이 선고할 수도 했겠지.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예, 예, 근데 지금은 이게 워낙 헌재 재판관들도 전부 속마음을 모른대. 아, 그렇겠네. 전부 이게 저게 좌판가 우판가 전부 이게 임명도 다각각이잖아. 그렇죠. 지금 보면 이제 정영식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서 임명했고, 했고. 그다음에 김복형 있죠. 예, 김복형. 조의대 대법원이 추천해서 예. 윤 대통령이 했단 말이야. 임명을 했고. 예. 그다음에 가장 좌파 문영배하고 이미선은 그럼 문재인 때 직접 임명했다고. 직접 임명을 했죠. 대통령 몫이야. 예, 예, 예. 그다음에 또 나머지 둘이 있잖아. 예. 정영도하고 김영도하고 예. 정정민가 예. 둘이는 또 이게 김명수가 추천해서 대법원장이 추천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어. 예, 예. 전부 달라. 다 각자네. 아. 그러니까 서로 속말 모른대. 예, 예, 예. 그러니까 섣불리 우리 6명이 선고합니다고 했다가 진짜 선고하려고 하면 나중에 한 명이 반대가 기각 때문에 5대1인데 헌재 가만히 두겠냐고. 그래서 그래서 이게 서로 눈치 보면서 예. 결론을 자꾸 미루고 있다는 거야. 아. 정확한 상태가. 6명 중에서도 대통령 임명이 이 문재인이 임명한 사람이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문재인이 있고. 둘, 윤 대통령이 4명인데 예. 근데 2명은 또 김명수가 추천해서 그러니까 그 좌파 예. 김명수가 또 추천했고. 예. 그다 달라. 예. 근데 김명수가 추천할 때는 대통령이 이미 선거 이겼잖아. 그렇지. 그때는 이제 추천위원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김명수 사람이라고 예. 보기도 어려워. 예, 예. 따라서 이게 그 보통은 문영배하고 이민선만 좌파로 보태고 아. 나머지는 이게 우파로 분류하는데 예, 예. 근데 김명수 추천 중에 김형두라고 있잖아. 예. 요즘 하는 행동이 이상하잖아. 아, 이상해요. 예. 서영교하고 막 만나고 그때 있잖아요. 예, 예, 맞아요. 따라서 이게 헌재 재판관이에요. 솔직히 6명이 다 다르대.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다면은 오히려 6인 체제로 결정을 하면은 기각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도 볼 수가 있네. 정영식 재판관은 뭐 박선영 그렇지, 한 사람 과거사위원회 그 예, 예, 제보잖아. 예.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이게 가면 제가 가장 확실한 거는 정영식, 예. 그다음에 김복형으로 보거든요. 예, 이번에 예. 조의대 추천, 예. 윤 대통령 임명했잖아. 예. 나머지도 이게 볼만하고요. 따라서 이게 그 헌재도 네. 5대1이면 또 난리 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섣불리 결정 못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렇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법률가시고 지금 요즘 그 종편을 비롯해서 KBS도 그렇고 TV에서 가장 핫한 그 평론을 하시는데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6인 체제로 가든 나중에 8인 체제로 가든 9인 체제로 가든 또 4인 체제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말이 안 되지만 말이 안 되지만 저기 4월 18일 일단 대통령이 퇴임을 하니까 다 종합을 해서 딱 그냥 그 기대치 섞어서 기각될 가능성 몇 %라고 보세요? 저는 지금 이제 그 제 생각은요. 기대치 섞어서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이게 그 최종적으로는 7인 체제로 선고할 것 같아요. 7인 체제로 최종적으로는 이거 새로운 건데 어떻게 이게 지금 어떻게 해도 3명은 시간은 끌지만 어떻게 채울 그때 마비되면 안 되니. 예, 국회목 3명 지금 뭐 어떻게 거부했던 거. 뭐 권한쟁의 심판한다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언젠가는 이게 없으면 마비가 되잖아요. 헌재가 마비되면 또 안 되니.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시간을 끌어서 3명이 채워지면요. 그러면 이게 무조건 4월이 간다고. 지금 벌써 어제 그 준비 절차 했잖아. 다음 주 준비 절차 1월 3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1월 중순까지 준비 절차하면 2월부터 심리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정인이 벌써 10명 어느 게 확실한데 정인이 더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게 그 4월은 저는 무조건 간다 보거든. 4월까지는 가고. 그러면 이게 그 2명이 비잖아요. 이거는 절대 안 채워줄 것 같아. 이걸 채울 수가 없지. 그렇지. 이설이 없잖아. 대통령 모신데. 그렇죠. 설마게 대통령 2명 지명하라면 이거는 2표 우리 표잖아. 그렇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게 끝내 2표는 안 채우고 영원히 내석으로 가면 이게 마비되니까 난리 날 거라고. 따라서 이게 저는 최종적으로 4월이 지나면 7인이 될 것 같아. 그때 세 사람이 들어간다. 뭐 언제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당분간은 못 들어가지만 우여곡절 끝에 완전히 그게 못 들어가면 4명으로 끝나잖아. 그러니까 결정을 할 때는 어쨌든 7인이 결정을 한다. 저는 제 생각에 그 4월 18일 이후에 결정 날 거로 보기 때문에 그다음에 2명은 안 채워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7인으로 결정하는 게
가능성이 저는 제일 높고. 예, 4월 18일 이후 7인 체제에서 결정을 할 텐데 예. 결정에서 기각 가능성. 한 3명 정도가 저는 반대할 것 같아요. 3명 반대.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이번에 1명 국민의힘 예, 후보도 있고 예. 근데 약간 수상하긴 한데 예. 이번에 지명이 수상하긴 한데 그래도 이번에 국민의힘 몫이니까 수상하긴 해요. 그다음에 김복형 예, 이번에 좀 국민의힘 좀 수상하더라고. 수상해. 네. 저 방송에서 까버렸는데. 저기 인사청문 보고서 적격으로 민주당이 올려줬잖아. 근데 워낙 하고 싶으니까 임명받기 위해서 전술을 그렇죠. 했거든. 예, 임명받고 나서야 일단 뭐. 임명 받아야 되니까. 예.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하여튼 1명, 그다음에 정영식, 그다음에 김복형 3명 있잖아. 그다음에 김영도하고 정정미 중에도 한석 정도는 약간 이게 올 수, 그래서 저는 한 세네 석으로 예. 기억되지 않을까. 예. 그러면 이게 2석만 돼도 되거든. 그렇죠. 7명이면 2명만 돼도 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넉넉 잡아 한 세네 석 해놔야 한두 석 또 배신자 또 나올 거야. 그러면 이게 저는 기각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 아, 그렇구나. 예. 4월 18일 이후 7인 체제에서 3인의 반대로 기각. 그렇죠. 저는 그냥 내피셜이에요. 어차피 희망상. 뭐 기대치. 근데 아주 엉터리는 아니고. 그리고 이게 계속 저희들이 이거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게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상당한 너무 큰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지금 짚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박근혜 정부 때 그때 탄핵 때 보면은 현재도 여론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더라고요. 여론을 눈치로 보는데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변호인단, 현재 변호인단,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을 보니까는, 뭐, 배보윤, 윤곽건 쪽이 있는데, 윤곽건 대구 고검장을 공보 담당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론전에도 지면 안 된다는 그 의지가 좀 담겨 있는 거죠. 이 변호인단 구성은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래도 꽤 들어갔어요. 예. 지금 현재는 4명이 노죠. 네. 김홍일 총괄, 예. 김홍일 예. 방통위원장 있고요. 그다음에 검찰 쪽에 고검장까지 하신 우리 윤갑근 그러니까요. 이분이 공보를 해요. 공부를 해요. 예. 고검장 그다음에 출신인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하고 서울법대 동기고 판사 출신이 있어요. 예. 배진한 예. 판사 출신이에요. 예. 그다음에 헌법에 옛날 박근혜 대통령 때 공보관하고 배보윤. 계속에 우리 우파 활동한 배보윤 헌재 출신. 예, 현재 네 배보윤 명이잖아. 변호사는 그때 본인이 헌재 대변인이었는데 공보관이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의결서가 너무 허술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럼요. 예. 계속 우파 활동을 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 거기에 도움되는 게 일단 민정실이 근제하잖아요. 예. 김주현 민정수석도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예. 거기에 최명성을 주목해야 돼요. 예. 법률비서관이에요. 최명성. 직전에 법률비서관 승진했잖아요. 네, 그때 박근혜 대리인이었죠.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저하고 이제 워낙 친한 후배니까. 그러시구나. 서울법대 후배인데요. 예. 이분이 박근혜 대통령 때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을 다 한 유일한 사람이에요. 헌법재판 대리독이 1번으로 선임됐고요. 네. 그다음에 형사재판도 유영한 변호사 같이 했잖아. 아주 이제 실력자고 한반도 인권 변호사 모임에 회장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법률비서관이잖아. 여러 이제 자료는 정리할 수가 있잖아요. 뭐 노골적으로 이게 도와줄 수는 없어요. 노골적으로는 그렇지만 이게 뭐 얼마든지 자료 정리나 이런 거는 도와줄 수 있잖아요. 뭐 좋은 건 아름아름. 그렇죠. 예. 저는 실제 인원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 거기에 자원에서 무료로 도와주겠다. 지금 이게 막 쇄도하고 있대. 특히 아까 한반도 인권 모임이나 우리 보수 우파 쪽에 변호사 모임이 많잖아. 그래서 이제 오히려 메모드급으로 한데 어느 정도 추릴지 이 정도로 이게 고민이에요. 추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그거 좀 가짜 뉴스입니다. 뭐 치력을 쓰도 뭐 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래요? 지금 이게 제주에도 도와주겠다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예.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해서 그러니까 기각될 수도 있다는 확신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변호인들도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인다. 별들의 집합 뭐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변호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기각도 있지만 지금 여론이 보세요. 예. 이번에 여론조사 공정의 페네마이커 30%가 넘었잖아요. 31.5인가 그렇잖아요. 예. 그렇죠? 그거는 어떤 의미로 보세요? 예. 야, 이거는 이제 볼 때 워낙에 이재명 좌파 범죄 세력이 너무 무도하게 폐악질을 하니까 오죽하면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했겠냐. 그렇잖아요. 그러면 요즘 이게 또 선거도 검증해보자는 게
이번에 어제 여론조사 보면요. 예. 41.8% 논의했어. 그리고 부정선거 부분에서 예, 검증이 필요하다. 41.8.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있다는 아니지만 검증이 필요하다. 검증은 해야 된다. 그 검증해보자. 비용 드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이 정도 논란이 됐으면은 예. 검증은 해야죠. 그러니까요. 김두관이도 지금 부정선거 주장하잖아. 예. 김어준, 이재명도. 예.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뭐 대통령이 임기 연장해서 장기 집권도 아니고 예. 그다음에 뭐 국회를 영구 폐쇄하가 뭐 다른 입법기구 만드는 이 말도 안 되는 가짜잖아요. 뭐 그런 뉴스도 그 말도 안 되는 요새 게 가짜 아니고. 뉴스가 막 판을 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근데 오히려 우리 우파 보수가 예. 오히려 결집하고요. 예. 광화문도 저번 주도 이게 경찰 추사 우리가 더 많아요. 맞습니다. 예, 3만 5천, 3만이었어요. 저는 그때 뭐 방송 출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양쪽 다 봤어요. 예, 그러니까. 훨씬 많습니다. 제 말은 이게 그 정도로 결집이 되니까 예. 그러니까 변호사들도 그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통령을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예. 많은 거고 예. 이 내란에 대해서는 우리 우파 쪽에는 거의 뭐 7, 80%가 내란 터무니없다잖아요. 예. 그다음에 그 허영 교수도 그랬거든요. 예. 뭐라 했냐면 이게 그 동서고금에 대통령의 비상대권이 요건이 안 맞다 해서 내란으로 처벌한 데는 없다. 이랬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이게 그 헌법학자들부터 변호사들이 내란이 아니다. 그러면 이게 탄핵이 안 돼요. 그렇죠. 뭐 직권남용 가지고 탄핵할 겁니까? 따라서 이게 이런 희망이 있으니까 많이 또 모이드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이게 내란죄 적용이 잘못됐다. 이게 만약에 적용을 하려면은 계엄령법 정도. 예. 계엄령법은 위반한 게 있는지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 내란죄는 적용을 잘못했다는 이야기도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요즘 방송 많이 나가잖아요. 한번 보자. 우리 정치잘 아시니까 이승만 때 계엄이 상시 계엄이었어요.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 때도 유신 때 막 상시 계엄이잖아요. 지금 비상계엄이잖아요. 이거. 항상 계엄이었잖아요. 예. 근데요. 그때 막 그 발췌 개헌할 때 우리 부산에서 6.25 중에 그때 막 국회의원들 차에 실어 체포하고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죠. 그때 많았잖아. 4.45 개헌. 예. 근데 그때 제가 책을 신문을 봤더니 계엄을 해제해라. 또는 이게 독재 정권 타도하자. 독재 정권 물러나라. 막 이랬잖아. 근데 내란이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계엄을. 이승만 보고 내란죄라는 사람은 없어. 없죠. 아니, 박정희 보고 내란죄라는 사람 없잖아. 없죠. 독재자라고 하지. 독재자. 그러니까 제 말은 현직 대통령이 내란이라는 건 말이 안 되지. 일단 말 자체는 성립이 안 돼요. 내란. 그러니까 딱 하나가 있는 게 전두환 노태우 판결이야. 근데 그때는 보안사령관이야. 그렇죠. 보안사령관이 대통령은 그 뒤에 됐다니까 권력 전달. 예. 그렇잖아요. 12.12 때는 대통령이 아니죠. 아니잖아요. 최규하 있죠. 최규하. 80년 9월달인가 10월달이 됐다고. 그렇잖아요. 최규하 대통령이 최규하. 그렇죠. 최규하 또 내란이라고 이야기 안 하잖아.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전두환 노태우 판결을 갖다 대지 마라. 그 대통령이 아니지 않냐. 맞잖아요. 아니 이승만 보고 내란했다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박정희 대통령 계엄 요건 다 맞았냐고. 옛날에 계엄 요건이 다 맞았냐고. 국회의원들 체포되잖아. 아니 국회의원들도 이게 집회 결사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국회도 그렇죠. 질서 유지.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따라서 이게 이걸 가지고 뭐 계엄 요건을 따지는 걸 모르겠는데 내란이라는 건 터무니없죠. 그러니까 이게 여론전이 지금 저도 방송 나가면은 정말 이 화가 나요. 어떤 때는 보면은 이 좌파 패널들이 모든 거를 전제를 딱 달아요. 내란 수계 윤석열.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세력. 이게 내란이란 걸 아예 프레임을 딱 쳐놓고 하거든요. 이 프레임부터 지금 깨야 된다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내란죄는 어차피 뭐 나중에 수사를 하면은 뭐 밝혀질 것이고. 근데 마치 내란이 기정사실화처럼 해가지고 헌재에서도 내란. 전부 다 내란 이야기를 하는데 이 프레임부터 깨야 되는 그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걸 깨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하나는 이게 저는 방송할 때 좌파 패널이 내란 수기하잖아. 그러면 이게 그래요. 야 무죄 추정 원칙은 이재명한테만 적용되냐? 그러니까 이재명한테만 무죄 추정. 그럼 이재명이 보고 확실하게 뭐 북한이 돈 주니까 뇌물 수계. 뇌물 수계 좋다. 맞잖아요. 뇌물 수계. 그럼 뇌물 많이 받았잖아요. MBC는 북한에. 그렇잖아요. 맞네. 그 외에도 그 뭐 횡령 배임도 배임 수계. 배임 수계. 뭐 위정도 있고 많잖아. 이렇게 수계. 하면 되겠냐고. 근데 왜 내란 수계하냐? 저는 방송계에서 누가 좌파 편을 그러면 그들에게 반박하고요. 중요한 게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전수조사에서 고발 들어갑니다. 내란 방조, 내란 수계 현수막 있죠. 요거 전수조사하고 있죠. 전부 다 고발한대. 왜 부산에 정연욱 의원이 그렇죠. 문제 삼았잖아요. 그거 제가 그랬죠. 노태학 사퇴해라 그랬죠. 왜냐하면 이게 내란 수계 현수막을 선관위가 허용했거든.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내란 수계. 그렇지. 따라서 이게 그 국민의힘에서 아마 내란 방조, 공범 이거는 이게 전수조사에서 고발 들어갈 겁니다.
그래, 저거 내란, 내란 수계, 이게 내란 수계가 법률 용어죠. 검찰에서 쓰는 용어죠. 이제 우두머리로 바뀌었죠, 용어는. 우두머리로 바꿨는데 이거 한자로 하다 보니까 이제 수계. 옛날에 법에. 네, 수계, 개 하면은, 우리가 옛날에 북한은 괴뢰라고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프레임을 막 만들고 있으니까 이게 현재도 좀 여론에 휘둘릴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여론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30% 이 박근혜 대통령 때는 막판에 지지율이 5%까지 내려갔거든요. 3% 5%. 예, 3%. 그렇게 비하면은 어쨌든 이것이 탄핵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상당히 많고 특히 저는 이것이 아마 탄핵이 실제로 됐을 경우에 탄핵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런 데 대한 불안감도 여기 좀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예.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예. 오늘 수용의 법대로 1부 순서는 헌재 심리,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심리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된 까닭의 배경 같은 것을 살펴봤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깜짝 지지율 30% 배경도 알아봤습니다. 2부에서는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 대행 탄핵, 그 노림수, 이재명의 노림수를 살펴보고 그런데 이게 이재명 자충수입니다. 왜 자충수인지 2부에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